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참 한심합니다. 이거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할 당시에 그때 어린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나라냐 그런 말을 많이들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만 이거는 나라가 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끝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방송한 일이 있었죠. 요즘 국민들이 국내 방송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는 거의 국내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들 하고 있습니다. 페북은 거의 방송보다는 글로서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저도 국내 방송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잘 하니까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인들은 거의가 컴맹이 되어서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기에 이것을 한번 블로그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알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방송 일부를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마디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고 보여주기보다는 백문이 두려 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집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께서는 하루속에 이거 수습을 하세요.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일입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 아니에요. 일을 이렇게 벌려놨으면 수습도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여나야가 전쟁터가 아니고 이게 도저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는 처음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은 너무 이 세상이 한심스럽고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방송을 통해서 자꾸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루속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을 수습을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유튜브를 보면은 이 총선이 거의가 야당 쪽으로 기울어진 걸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야당으로 기울어지면은 이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장담 못합니다. 여하튼 대통령께서 수습해 줄 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방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황 대표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인데요. 밤 11시쯤 구급차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는 신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송하기 전에 당시에 황교안 대표 혈압을 재러 탱크 안으로 들어갔는데 황 대표가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1차 진료를 했는데 말도 못하고 의식을 찾지 못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단식 현장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구급차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를 타고 바로 응급실로 출발을 했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이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점점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흘 전부터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고 몸의 붓기도 심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감기까지 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장이 지금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의 내년 총선 후보 예정자들을 떨게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난 2달 온 나라를 대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일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됩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초동은 조국 수, 광화문은 조국 아웃. 서초동은 200만, 불과 탓세비 광화문은 300만. 아니 야당 원내대표 말처럼 서초동 인파를 계산했던 민주당의 셈법으로 한다면 광화문은 2천만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입맛이 씁니다.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난생 처음 광화문에 나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보,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이것저것 수없이 열거할 수 있지만 그중 결정적인 잘못은 나라를 두 동강 낸 것입니다.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분열의 정치, 서초동 대 광화문 새 대결은 안 된다. 200만에서 300만 조국 대전 위험한 광장 대결. 여기서 보듯이 여러 성향의 언론은 분명한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리로 내몬 분열의 정치는 누구 책임인가? 조국 책임인가? 윤석열 책임인가? 이해찬 책임? 황교안 책임?
아니오시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병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고, 이제 정치권으로 보면 패스트 트랙 정국, 그 중에서도 선거법, 이거야말로 뭐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명주라고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수처법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끝난 뒤 물러난 뒤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 처리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공수처는 자기가 물러나고 나면 다른 공수처에 가서 자기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임명해 놓고 가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그리고 뭐 임기도 5년인가 뭐 얼마가 돼가지고 상당히 길어요. 그렇게. 윤석열은 자기가 임명 안 했나요? 그렇네요. 그래서 옛날 하무라비 법전 만든 사람이 하무라비 제왕, 예. 그 양반이 인류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처음했어요. 그랬습니까? 하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김총재님이 워낙 뭐 쉽게 임명하시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시지가. 첫 번째는 저성장 상태가 계속된다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와 도산과 폐업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고, 또 다른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 정부 정책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언행을 미뤄보면 경제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도나 도산이나 폐업 현상은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현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산이 크게 될 거라는 이야기. 그럼 세 번째는 뭐겠냐? 그렇다면 내년 4월 달에 총선 무렵 정도가 되면 매달 악화되기 때문에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론,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무대의 중심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을 한 번 정도 더 주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걱정거리는 이런 상태로 얼마 동안 지탱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어쩌면은 일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L자형 일본식 장기 불황, 일본과 유사하게 10년, 20년 그렇게 오래가는 장기 불황조차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사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과한 선물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방금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한국당만 빼고 여야 사당이 짜고 함께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다소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해찬 당대표도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본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요새는 인사도 못하고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멀리 계신 동포들 생각도 하고 미국에, 남미에, 또 유럽에 여러 곳에 흩어 사시는 동포들, 조국을 두고 늘 걱정하는 동포들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요새는 아주 긴박한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그런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무사히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일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애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고 벌써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뭐 부탁한다가 뭡니까? 일러준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 달라요. 나는 뭐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에게 좀 뭐 따끔하게 일러주셔야지 뭐 부탁은 무슨 부탁을 하십니까? 자, 이거 하나 하기도 어렵습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오늘 문재인이라는 애가 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가지 않고 딴 곳으로 가면요 우리는 가만 못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러게 그걸 가지고 세계에 자랑해야 되니까 왜 당신은 자유민주주의 해야 하는 헌법 밑에서 그 헌법대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늘 왜 마음대로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요새 또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희망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조금 말을 삼가는데